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용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 어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2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요. 주제를 찾기 전에 이제 그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제 보면은 이 문장 첨예를 보시면 The batter swings and hits a foul ball into the stand. 그래서 이제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종의 예시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스킵하고 그다음에 이제 1번 문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Do the stitches serve a purpose other than keep the leather covering over the ball? 해서 이제 그 야구공의 실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하게 공을 갖다가 덮고 있는 공 가죽을 그런 것 외에 그래서 이제 그 주제의 소재가 나오죠. 야구공의 실밥이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는 그 실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밥의 역할, purpose 그것이 주제가 아닌가 해서 그쪽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시겠는데요. Just the first air pressure creates an unwanted effect that's called drag that literally drags the ball backward. 그래서 A번 지문의 주제는 야구공의 실밥인데 실밥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력은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증가시켜준다. 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 1번을 봐야겠는데요. 아까 읽어봤듯이 이 문장에서는 저는 체크 포인트를 갖다가 해석을 굳이 하자면 serve purpose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실밥이 기능을 하느냐? other than은 이제 뭐 이거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other than을 뺀다면 자 이제 실밥이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그 가죽을 공을 갖다가 덮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이 빠졌지 않나 해서 keep을 to keep으로 바꿔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이 문장의 서술어는 create고요. 그래서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원팅입니다. 보통 분사로 부른대요. ing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울고 있는 어린이냐 아니면 망가진 기계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트 같은 상태 동사는 이렇게 동작을 쓰지 않죠. 진행형을. 그래서 여기서는 unwanting을 unwanted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B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B번 질문 여기서도 이제 주제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Throughout the ages, many people have shaped human history by viewing things different and thus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첫 문장, 저 A번 질문과 달리 이 B번 질문은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체크 포인트긴 한데 많은 시대 동안 통틀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주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연결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텐버그의 예시가 들어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해석은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를 아까 해석대로 어떤 현실을 다르게 본다 해서 different가 아니라 differently로 나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differently로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체크 포인트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병렬 구조가 조금 걸려서 이제 구텐버그가 했던 것은 업적은 이제 합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발명품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 해서 이제 뷰잉으로 고칠까 아니면 컴바인으로 고칠까 했는데 what 두 문장이 있는 요런 명사절의 문장이 주어로 왔을 때는 명사들이 주어로 왔을 때는 투부정사 여기 투가 있는데요.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컴바이닝을 컴바인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컴바이닝을 컴바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3분 잡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1번. 좀 purpose 저기서 serve a purpose other than keep. 여기서 이제 좀 빼먹기 쉬웠는데 해석을 하니까 그 역할을 한다. 가죽이 공을 덮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으로 보면은 투부정사가 났기 때문에 keep이 아니라 to keep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기 unwanting 분사 문제인데요. 상태 동사는 이제 ing형을 잘 쓰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원치 않는 효과. 그래서 과거 분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unwanting이 아니라 unwanted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여기서는 해석으로 가면은 그 어떤 상황들을 다르게 본다.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하게. 그래서 부사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differently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제일 그 까다로운 문장이었는데 병렬 구조. 여기서 이제 왜 둘 다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답은 하나라고 정해져 있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한쪽으로 고치는데 그 what do 문장, what do 절이 있는 주어로 그 명사절을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투부정사 대신한다 해서 컴바이닝을 동사 원형으로 컴바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3, 4, 5등급 특히 4, 5등급 미만 학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언급을 하자면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인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에 이제 그 형용사 부사 문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형용사 부사 문제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이제 뭐뭐한 이런 식이고 또 형용사와 동사도 헷갈려 하는데요. 부사는 뭐뭐하게 해서 부사는 동사와 동사를 수식하고요. 이제 형용사도 수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사도 수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해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자 뭐 행복하게 산다 뭐 빠르게 걷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동사가 아니냐 그 부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항상 주의할 점은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오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석으로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뭐 I will 이제 make you happy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형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오형식에 나오는 동사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역동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그러니까
특히 뷰를 감각동사로 보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C나 이제 들었다 이런 것들 이제 오형식 동사들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준동사 부분인데 to가 아니냐 ing가 아니냐. 준동사 부분은 아무리 그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래서 출제율은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요. 난이도도 3.5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죠. 분사 문제. 분사 문제도 역시 준동사의 일환으로 그 출제율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당연히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역시 이제 아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왜 원하지 않는 효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상태 동사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도 요거는 3.7 정도로 조금 높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형용사 부사. 역시 출제, 특히 내신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오형식 문장과 함께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도 출제율은 4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역시 오형식과 결부돼서 이것도 한 3.7에서 3.8 이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명사절이 있는 문장인데 병렬 구조. 병렬 구조도 특히 이제 내신이나 그럴 때는 빠짐없이 나오는 거라서 역시 5분의 4점 이상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는 이제 이제 병렬 구조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왜 이제 이것이 되느냐, 이제 동사 원형이 왜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네 번째 체크 포인트도 3.8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다 잘 잡아주셨고요. 글도 전개 잘 해주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때 답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종종 사용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확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완벽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특별한 강의, 이런 문제를 등급에 맞춰 설명한다. 이게 19년이에요. 어떤 학원도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학, 영어, 국어. 왜? 시간과 싸움에서 우리는 시간 전략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등급 컷에 맞춰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설명의 간격을 3분이라는 그릇 하나 담는 거지. 2등급에 맞춰서. 그러면서 추가로 이것을 3, 4등급이나 4, 5등급 애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추가합니다. 자, 우리 최인영 선생이 잘 설명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